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 제174부 풍운의 전장 도바 후시미 가도 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할 겁니다. 1868년 1월 27일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오사카에 있는 막부군 1만 5천여 명을 출격을 시켜서 교토로 상경을 개시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보신 전쟁의 막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막부는 사스마번의 무도함을 고발하고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목적으로 천황께 정중히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상경을 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조슈번이 근문의 변을 일으킬 때 그때 이제 조슈번이 했던 말하고 좀 비슷한 얘기를 한 건데 그만큼 지금 현재 막부 상황이 많이 궁색해졌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은 명분상 그렇다는 거고 사실상 막부가 사초 동맹을 상대로 무력으로 교토를 탈환하겠다라는 의사를 내비친 사건이기도 해요. 본래 이 보신전쟁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여론상 지금 현재 사초동맹이 불리한 형국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여러 재번들한테 그다지 지금 동의를 못 얻고 있고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막부가 다시 귀환할 그런 판국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불리한 형국을 타개할 목적으로 사스마번이 에도를 향해서 특대형 도발을 저질렀고 에도 방화 사건이었죠. 자, 그리고 이 도발에 넘어가서 결국 쇼군 요시노부가 등 떠밀리다시피 이렇게 전쟁을 개시하게 됐던 거죠. 하지만 막상 전쟁이 일어나고 보니까 사실 지금도 여전히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사초동맹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교토에 올라와 있는 것은 사스마 군대 뿐이고 조슈번은 여전히 지금 조슈번에 머물러 있어요. 아직 조적이라는 그런 누명이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명은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이건 팩트긴 하죠. 어쨌든 아직까지 조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대를 이끌고 교토로 지금 현재 오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야 전쟁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군을 이끌고 와야 되는데 당연히 교토까지 올라면 시간이 걸리겠죠. 따라서 결국 사스마번 혼자서 교토를 사수해야 되는 그런 상당히 곤란한 형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 교토에 주둔하고 있는 사스마번의 병력은 대략 한 3,000명 정도였어요. 물론 이 3,000명도 적은 건 아니지만 분노한 막부군의 대군에 비하면은 이게 여전히 좀 숫자가 많이 열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스마번은 교토에 주재하고 있는 여타 번들에게 협조를 요청을 하게 되죠. 사스마번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거 봐라. 드디어 에도 막부가 시커먼 속을 드러냈다. 지금 저 막부가 무력으로 천황을 겁박하려고 저렇게 교토로 군대를 몰고서 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합심해서 이거를 막아야 된다. 그것이 신화된 도리가 아니냐? 하면서 교토에 주재하고 있는 여타 번들에게 당연히 교토 수비를 위한 근황병을 보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교토에 주재하고 있는 여타 번들 얘들이 뭐 바보겠어요, 그죠? 솔직히 말해서 천황의 호의는 그저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고 실상은 사스마번이 에도 막부를 향해서 먼저 시비를 걸었잖아요. 본래는 이제 토사번이 중심이 돼가지고 공의 정치론, 천하 공의를 받들어서 통치를 한다. 그리고 이 천하 공의는 에도 막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도 막부하고 좋게 좋게 갑시다라고 했던 것을 갖다가 사스마번이 상큼하게 무시를 하고 에도에다가 그런 이제 짓거리를 벌였으니 막부가 저렇게 열받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건 엄밀히 말해서 사스마번이 먼저 시비를 건 거였고 결국 이거는 에도 막부하고 사스마번 사이에서 벌어진 사적인 전쟁, 사전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교토로 진군해오는 막부군은 무려 1만 5천여 명에 달했고 그에 비해 사스마군은 고작 3,000명, 뭐 조슈군이 달려있다고는 하지만 얘들 올 때까지 시간은 꽤 걸릴 것이고 그러면은 딱 봐도 표면상으로는 사초동맹이 열세일 수밖에 없는데 누가 이 불리한 게임에 들어오겠냐 이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겁니다. 현재 사스마 조슈하고 나름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게 토사번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 토사번까지 합쳐가지고 유시는 3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토사번이 현재 사초동맹에 가담할 기미를 전혀 보이질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얼마 전에 있었던 어전회의 때 토사번 즉 야마우치 요도가 대단한 모욕을 당했잖아요.
사스마 측의 대표였던 사이고 다카모리가 단검을 뽑아들고 야마우치 요도한테 자꾸 당신 그렇게 막부편 들 거면은 여기서 무사히 살아나기 힘들 거다라는 식으로 협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이고는 사실은 하급무사 출신이고 야마우치 요도는 번주급이고 그리고 토사번이면 굉장히 등급이 높은 번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사이고한테 당했던 모욕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토사번주 야마우치 요도가 사초동맹 편을 들어줄 리가 만무하다는 거예요. 물론 토사번의 중심이었던 이타가키 다이스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앞으로도 자주 나올 사람이에요.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이타가키 다이스케는 자신의 번주한테 이렇게 간언을 합니다. 지금 사적인 감정을 보이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서둘러서 사초 동맹에 가담을 해가지고 사초 동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나름 파일라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타가키는 사초 동맹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간언을 했지만 토사번주 야마우치 요도는 어쨌든 자기가 이제 당한 게 있기 때문에 참전을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토사번 병력이 현재 참전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토사번마저 이런 형국이니 여타 번들 또한 눈치나 살필 뿐이지 적극적으로 병력을 내어주려고 하지 않았죠. 다만 오무라 번만이 사초 동맹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약소하게 이제 참조를 해요. 50명 정도의 병력을 제공을 해줬다는 거죠. 50명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사실상 오무라반의 병력은 있으나 마나는 수준이었고 여타 번들이 마지못해서 내놓은 병력들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 병력들은 어디까지나 황궁을 수비하기 위한 그런 이제 병력이지 사스마번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병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사초 동맹 측이 운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병력은 교토에 주재하고 있는 사스마군 3,000명이 고작이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막부군과 상대를 해야 되는 그런 열세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사카에서 출진한 막부군의 교토 공략 코스는 어떻게 되었냐? 오사카에서 교토로 오는 길은 원래는 이제 하나의 길로 쭉 올라오다가 요도번 부근에서 길이 둘로 갈라져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길을 도바가도, 오른쪽에 있는 길을 후시미가도라고 부르게 되죠. 그렇게 해서 교토 니조선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사카를 출발한 막부군도 요도번 부근에서 부대를 둘로 나눠가지고 한 부대는 도바가도로 그리고 한 부대는 후시미가도를 따라서 진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 하나 더 있었는데요. 막부군은 교토 동쪽에 위치한 이가 방면에서도 약 한 2,000명 정도의 병력을 차출을 해가지고 교토를 향해서 진군을 해오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남쪽에서 이렇게 포크처럼 찔러오고 동쪽에서 이쑤시개처럼 이렇게 찌르고 들어가는 방식이 막부군의 진격 루트였어요. 이렇게 해서 총 3갈래의 길로 교토 공략을 실시를 하게 되고 도합 합쳐가지고 대략 17,000명, 어림 잡아서 2만 명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약 한 2만 명에 달하는 병력이 교토로 진격을 해오고 있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교토 수비를 담당하게 된 사이고 다카모리 어떤 결정을 내리냐? 일단 이가 방면에서 오는 막부군 별동들을 막기 위해서 찬저 출연을 했던 오무라번 병력 50명을 여기다 배치를 합니다. 이 2000대 50이면 갭차가 너무 크잖아요, 그죠? 물론 사이고도 오무라번의 병력 50명으로 막부군 별동대 2000을 막는다.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조치를 취했냐? 사이고의 생각은 이랬던 것 같아요. 일단 막부의 주력 부대가 올라오는 것은 결국 도바가도와 후시미가도다. 그래서 현재 사스마군이 사초동맹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현재로서는 그냥 사스마군이라고 봐야 되죠. 사스마군이 이 도바가도와 후시미가도에서 승리를 거둔다면은 여기서 막부군의 주력 부대를 격파를 한다면은 막부군 별동대는 사실상 교토 공략을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스마군을 이 도바가도와 후시미가도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냥 오무라번 병력은 거기서 감시나 하고 있어라. 그런 목적으로 이제 배치를 한 수준이라는 거죠. 이러한 계획하에 사이고는 사스마번 병력을 둘러 나눠서 도바가도와 후시미가도로 배치를 시킵니다. 자, 그리고 얼마 후에 대감찰관 타키가와가 이끄는
막부군은 도바가도를 따라서 진군을 하다가 교토 바로 앞에 흐르는 카모가 하천 위에 설치한 다리 부근에서 사스마군의 저지선에 부딪히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양측이 교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막부군 지휘관 타키가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전쟁을 하러 온 게 아니다. 조정의 정중히 상소문을 올리러 온 것이다. 그래서 무장한 군대를 이끌고 왔지만 그 증거로 앞열에 있는 병사들은 총알도 장전을 안 했다. 그러니까 당신네들도 굳이 불필요하게 서로 싸우지 말고 길을 열어달라. 길을 열어주면 우리는 상소문만 올리고 바로 돌아갈 것이다. 어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그죠? 정명가도. 하여튼 길 빌려달라는 말을 갖다 참 이동해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약을 팔았는데 뭐 들어주겠어요, 사스마군이? 자, 그리고 사스마군이 당연히 이걸 거부를 하니까 막부군은 무력으로라도 방어선을 돌파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당시 막부군은 자신들이 정말로 사심없이 상소문을 올리러 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쇼맨십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좀 심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선두에 있는 병사들한테 총알을 장전하지 말도록 그렇게 지시를 한 상태였죠. 그게 진짜였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교전이 벌어지니까 막부군 병사들은 황급하게 탄환을 장전하기 위해서 허둥거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모습을 포착한 사스마군, 이거 진짜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과연 상대방이 장전할 때까지 기다려줄 것이냐? 혹시 또 몰라요. 옛날에 이제 사무라이들끼리 싸우는 전쟁이었으면은 그래도 좀 예의 차리고 격식 차리고 정정당당하게 승부하자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이제 시대가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즉 시대가 이제 양반님들 시대는 지나갔고 속되게 말해서 이제 쌍꺼풀이 시대가 온 거죠. 더 이상 뭐 예의니 뭐 이제 규칙이니 이런 거보다도 일단 이기고 봐야 된다라는 의식이 팽배해지는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스마군은 미리 장전한 소총으로 일제 사격을 가하게 됐다는 거죠. 선빵 필승이죠. 이처럼 사스마군이 가한 불의의 일격에 막부군의 전열은 순식간에 허물어져 버립니다. 심지어 막부군 지휘관 타키가와가 이 초반 일제 사격에 당해가지고 낙마까지 하는 사고가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때 낙마를 당했던 타키가와가 아직 다리가 등자에 걸려있는 상태였는데 여기서 말이 놀라가지고 막 도망을 치는 바람에 상당히 추잡하게 이 등자에 다리가 걸린 상태로 질질 끌려다녔다고 하죠. 자, 이렇게 지휘관이 낙마를 함에 따라서 막부군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막 우왕좌왕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스마군은 쉴 틈 없이 대포를 쏘면서 맹렬하게 몰아치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또 럭키샷이 하나 터지게 돼요. 사스마군이 쏜 포탄 한 발이 막부군의 대포를 그대로 직격을 하게 되면서 막부군은 그나마 끌고 왔던 야포 허력까지 아작이 나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막부군은 패색이 짙어지게 됐다는 거죠.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도바가도 방면의 막부군은 카모가 하천을 건너지 못한 채 결국 후퇴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전사자가 아주 많이 나왔던 건 아니에요, 막부군이. 하지만 이 첫 전투에서 너무 보기 흉하게 지는 바람에 여러모로 이제 막부군은 사기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한편 도바가도 방면의 패퇴 소식을 아직 접하지 못한 후시미 가도 방면의 막부군. 이미 후시미 가도 방면의 막부군은 후시미 봉행소로 진입을 해서 이곳에서 하루를 묵으면서 도바 방면의 상황을 좀 이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뭐 정확하게 패전했다까지는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날이 저물자 여기서 이제 좀 막부군이 실수를 한 게 뭐냐면은 봉행소 관청에 이제 주둔을 하게 되면서 좀 방심했던 것 같아요. 감시나 정찰이나 이런 걸 좀 했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마음 편히 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스마군은 그 틈을 타가지고 은밀하게 후시미 봉행소 주변을 장악하고 포위망을 형성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정신 차려보니까 막부군이 이거 보니까 벌써 사스마 군대가 자신들을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막부군은 포위망을 뚫기 위해서 그 무적의 검객 집단이죠.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뭐 정치 깡패들이죠. 알고 보면은 신선조를 출격시키게 되는데 이제 뭐 칼로 승부하는 시대는 끝났죠. 사스마번이 미리 구축해놓은 화망에 걸려서 신선조는 허망하게 패퇴를 당하게 됩니다. 이어서 사스마군은 후시미 봉행소를 향해서
맹렬한 포격을 가하게 되고 여기서도 또 로또샷이 하나 터지게 되는데 그 중에 포탄 한 발이 하필이면은 또 탄약고의 명중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후시민 봉행소가 그대로 폭염에 휩싸이게 되면서 막부군 지휘부는 순식간에 붕괴되고 말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스마군은 후시민 봉행소 근처 민가에 불을 질러가면서 화공까지 가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일본군이 한국이나 중국에 와가지고 혹은 뭐 동남아 지역에 가가지고 온갖 깽판을 다 치고 다니잖아요. 그게 우연은 아니에요. 이미 얘들이 자국 내에서 이런 거를 많이 해본 거예요. 그냥 서슴없이 민가에다 불 질러가지고 화공하고 이런 게 얘들이 이미 흔하게 했던 행동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사초 동맹이라는 세력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한 일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효과는 대신에 만점이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방에서 불길이 짙어서 오르니까 당연히 마쿠고는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 한쪽으로는 불을 꺼야 되는 상황이 되고 한쪽으로는 저 사스마군의 공세를 막아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이게 싸움이 될 리가 없어요. 그리고 또 지휘부가 폭염에 휩싸이게 되면서 결국 이 후시민 방면에 마쿠군도 제대로 된 전투를 치르기가 힘들어졌다는 거죠. 흡사 그 관도대전에서 조조군이 원소군을 향해서 승리를 거뒀던 결정적인 사건이었잖아요. 바로 오서전투. 그 오서전투하고 좀 많이 유사한 형국이에요. 이런 식으로 화공을 걸어오게 되면은 굉장히 좀 수비 측 입장에서는 막아내기가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애초에 화공을 걸 것을 대비를 하고서 준비를 했던지 아니면 불을 못 지르게끔 처음부터 그걸 갖다 철저하게 막던지 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당한 다음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후시미가도 방면에 마쿠군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패퇴를 당하면서 막부군의 야심찬 교토상경 작전은 허망하게 끝이 나게 됐다는 거죠. 상당히 전투가 허망하게 끝이 나게 됐는데 대강 짐작은 하셨겠지만 이 도바 후시미 전투에서 막부군 사상자는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상자가 많이 나온 전투는 아니었고 그냥 초장부터 밀려가지고 우르르 깨져서 도망쳐온 그런 싸움이에요. 흡사 그 임진왜란 때 용인 전투 같은 그런 느낌 있죠, 그죠? 그냥 일본군 반자이도교 한 방에 조선군이 산이 무너지고 하수가 터지듯이 와르르 무너져서 도망갔던 전투. 전사전은 별로 안 나왔어요. 다 곱게 집으로 돌아갔죠. 그거하고 상당히 유사한 형국이 여기서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걸 놓고 보면은 막부가 망할 때가 되긴 됐구나라는 생각이 좀 든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 막부군이 아직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전열을 재정비해서 싸우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막부에게 최후의 일격을 날릴 그야말로 최종 병기가 등장하게 되니 그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